어제부터 중국 단체 관광객들의 무비자 입국이 시작된 가운데 중국인 무비자 관광객을 상대로 칼부림을 예고한 것으로 추정되는 글이 SNS에 올라와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서울 은평경찰서는 관련 신고를 어제 접수해 게시글 작성자를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문제의 글에는 중국인 무비자 관광객이 내일 아침 7시 모든 학교 앞에서 칼부림함이라고 적힌 거로 전해졌습니다. 문맥이 정확하진 않지만 경찰은 맥락상 관광객을 상대로 칼부림을 예고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작성자 IP 등을 쫓고 있습니다. 또 학교 주변 순찰을 강화하는 등 안전 조치도 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달 우리 정부는 어제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15일 범위에서 중국인 단체 관광객의 무비자 입국을 허용한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에 어제 오전 인천항에 중국인 2,700여 명을 태운 크루즈가 입항하는 등 중국인 관광객 입국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정부는 무비자 조치 기간 중국 관광객 약 100만 명이 방한할 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다음 달 1일부터 시작되는 중국 국경절 기간에 중국인들의 한국행이 집중될 거로 보이는데 도심에서 반중 시위가 계속되고 이런 SNS 협박글까지 올라와 경찰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경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SBS 이호건입니다. 서울 명동의 한 백화점 주차장으로 대형 버스가 들어서고 중국 단체 관광객들이 줄지어 내립니다. 단체 사진까지 찍은 뒤 백화점이 준비한 선물 가방을 받아들곤 면세점으로 들어갑니다. 오늘부터 내년 6월까지 3인 이상 중국 단체 관광객은 최대 15일까지 체류가 가능한데 이 면세점엔 첫날부터 1,700여 명의 중국 관광객이 방문했습니다. 9月29号这个免签的，然后对他这个咱韩国的这个经济文化或者人文什么都非常的感兴趣，还会再光顾的。 대형 놀이공원에도 중국 국보동물인 판다를 보려고 단체 관광객이 몰렸습니다. 我是旅游来韩国的，因为我们11放假嘛，带小朋友过来韩国旅游。然后我们是因为熊猫作为我们的国宝，然后我们来看一下它在韩国它生活状态是怎么样的。 중국 관광객의 중심으로 떠오른 1990년대생과 2000년대생이 K-패션과 K-뷰티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어 면세점 위주의 중국인 관광 패턴에도 변화가 있을 전망입니다. 从一开始来说呢，其实我是对韩国的这个穿搭风格以及造型感兴趣，因为我觉得它是在我们中国也算一种潮流，而且比较彩妆跟护肤都会买，对。 彩妆，小红书上还挺火的，我们就会过来看一下。 이런 수요를 잡기 위해 업체들은 매장 내에 환전기를 비치하는가 하면 중국 결제 시스템도 마련했습니다. 방한 중국인들의 관광 방식은 단순 쇼핑을 넘어 음식과 문화 체험 등으로 다양해지는 추세입니다. 싹쓸이 쇼핑을 한다든지 이런 거보다는 자기가 좋아하는 뷰티 제품이나 또는 한류 체험을 한다거나 하는 형태로 무비자 입국 시행으로 내년 6월까지 중국 관광객 약 100만 명이 더 한국을 찾을 걸로 예상되면서 유통업계는 유커 특수를 기대하는 모습입니다. SBS 이태곤입니다. 외국인들이 즐겨 찾는 서울 명동에서 반중 시위가 계속되고 있는데 최근 상인들이 이걸 금지해달라고 요청했다는 소식이네요. 네, 명동의 관광특구협의회는 어제 이 남대문 경찰서에 공문을 제출했는데요. 이면도로에서 벌어지는 혐중 시위를 제한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협의회는 시위가 욕설과 소음으로 관광객에게 불안감을 주고 좁은 도로에 수백 명이 몰려 안전사고 우려도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집시법에 따르면 폭력성과 위협성이 큰 집회는 금지할 수 있고 경찰서장은 교통소통을 위해 도심 집회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상인들은 특히 최근 중국 단체 관광 허용과 K-콘텐츠 흥행으로 관광 수요가 커지는 상황에서 혐중 시위가 명동 상권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제12차 수석 보좌관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대통령님께서 모두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네. 오늘은 제29회 노인의 날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압축 성장을 통해서 오늘날 민주주의와 경제, 문화, 군사 강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었던 것은 어르신 세대의 정말 큰 헌신 덕분입니다. 그런데 OECD 최악의 노인 빈곤율, 노인 자살률, 그리고 노인들의 사회적 고립에서
보여지듯이 우리 어르신들이 처한 현실이 대단히 심각합니다. 어르신들의 경제, 사회적 삶에 개선은 우리 모두의 과제이자 책임입니다. 정부는 노후소득 보장과 돌봄 안전망 구축, 그리고 맞춤형 문화 및 여가 확대, 이 정책에 대해서 세심하게 다듬고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적으로 기초연금 부부 감액 축소, 그리고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 이건 우리 정책으로 이미 준비하고 있죠. 그런데 좀 더 신속하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어르신들 맞춤용 여가시설 확대에도 속도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인종차별이나 또는 혐오 행위들이 너무 많아지는 것 같아요. 사흘 전부터 중국인 단체 관광객의 한시적인 무비자 입국이 가능해졌습니다. 말할 것 없이 내수 활성화 그리고 경제 회복에 많은 긍정적 효과가 기대가 됩니다. 명동을 비롯한 여러 상권들도 벌써 들썩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최근에 특정 국가 그리고 특정 국가 국민을 겨냥한 이 말도 안 되는 허무맹랑한 괴담 그리고 혐오 발언들이 무차별적으로 유포되고 있습니다. 또 인종차별적인 집회들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번 역지사지해 보십시오. 일본에서 혐한 시위라고 해서 우리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들을 혐오하는 시위를 우리가 뉴스에서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들었습니까? 그 일본에 대한 이미지, 또 일본 사회 국민들에 대한 이미지가 나빠지잖아요. 근데 일본 국민들 대부분이 그러는 게 아니라 극히 일부가 그런 행동을 합니다. 그때 우리가 느꼈던 그 느낌을 지금 온 세상 사람들한테 우리가 느끼게 하고 있는 겁니다. 관광객들이 한번 들어오면 수백만 원씩 돈을 쓰고 가는데 우리가 수출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있습니까? 이 수출 때문에 국가적 위기를 맞고 있기도 하지 않습니까? 관광객이 1000만 명이 더 들어오면 그 엄청난 수출 효과를 내는 겁니다. 고마워하고 권장하고 환영해도 부족할 판에 거기다 대고 그 혐오 발언하고 증오하고 욕설하고 행패 부리고 이랬어야 되겠습니까? 세계 문화 강국으로 우리가 인정받고 있는 이 시점에 정말 문화적이지 못한 정말 저질적인 그런 국격을 훼손하는 그런 행위들을 결코 방치하거나 또 해서도 안 되겠습니다. 어느 나라 국민이 자기들을 이유 없이 비방하는 나라에 가서 관광하고 물건 사고 그러고 싶겠습니까? 이제는 국익과 국가 이미지를 훼손하는 이 백해무익한 자해 행위를 완전히 추방해야 합니다. 관계부처는 해외 관광객의 안전을 위협하는 선동 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고 인종차별적인 혐오를 근절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서둘러 마련하도록 잘 제비해 주시기 바랍니다.